안녕하세요. 샤론코치입니다. 패드 정리하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폭우가 내리고 또다시 더워졌나 봐요. 예, 오늘 치과 진료가 있어서 잠깐 나갔다 왔는데 점심 먹으러 북창동에 갔었는데 그 잠깐 걷는데 정말 땀이 줄줄줄 나오더라고요. 또다시 더워졌습니다. 중학교들이 이제 방학하는 학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오늘은 아주 기쁜 소식도 들었어요. 아주 잘 아는 학생이 중학교 3학년인데 전 과목에서 다 90점 이상 받으면 전 과목을 다 받을 경우에 그 학교에서는 이제 상을 주는데 그거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쁩니다. 열심히 노력했고 본인이 가장 많이 노력했죠. 네, 그리고 엄마께서 아주 많이 도와주셨고, 또 대치동 시스템으로 또 열심히 또 훈련 받아서 좋은 점수를 받은 게 너무 기쁘네요. 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THA123님, 네, GHGH님, 네, 제가 이제 아이디를 외웁니다. 네, DNSWKS님, 네, 백주님도요, 네, JY, 네, 그 다음에 OON님이시죠. 네, 네, 백주님 비가 내린 줄 몰랐어요. 충청도, 그 다음에 전라도 쪽, 경기도 쪽 상당히 폭우 피해가 심했고 사상자도 발생했잖아요. 예, 뭐 가평에 그 캠핑장에 아니면 뭐 계곡에 놀러 간 사람들도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예, 텍투님은 코치님 안녕하세요. 레드가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블로그인가 에다가도 제가 레드 얘기를 조금 썼죠. 이제 나이가 들면 레드 같은 것들도 참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 이제 저희 그 촬영 감독 중에서 김현 감독 있을 때 저한테 코치님 어디 가서 사진 찍을 때 특히 꽃 옆에서 찍지 말라고, 인간이 100% 지는 게임이라고. 그래? 그래서 아마 인간이 꽃을 따라해서 빨간색, 노란색, 이런 색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대정민님, 네, 어서 오십시오. 예. 담비단지님, 반가워요. 인스타에서 짧은 포스트들은 거의 다 챙겨봤는데, 라방을 처음 들어와 봤어요. 반갑습니다. 네. 네, 조윤님, 코치님 안녕하세요. 코치님 말씀 참고해서 아이방 꾸며주었어요. 아이가 너무 좋아하네요. 항상 다방면으로 돕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이가 진짜 좋아할 것 같은데요. 아이들이요, 방이 생기면요, 아이들은 책임감을 느껴요. 그리고 이 방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느끼고, 네, 그래서 자기 거를 갖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가장 큰 본능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아이들이 물론 엄마가 뭐 100% 이제 아이디어를 내는 건 아니죠. 아이와 협업해서 그래서 방을 꾸며주면 상당히 좋죠. 네. 아이방 꾸미기 팁은 뭐예요? 저도 궁금합니다. 네, 조유님, 네, 댓글 좀 올려주세요. 제가 어떤 얘기 해드렸고 어떤 거를 적용하셨는지,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지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치과 치료 여러분 가십니까? 특히 출산 후 혹은 이제 폐경기 때 어떤 45세 이후에 저는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 치과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여러분들이 임플란트도 안 하게 되고 자기 치아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특히 출산하고 나서 우리가 모발도 굉장히 많이 빠지고 헤어가 많이 빠지고
모근도 약해지고, 예. 그래서 요즘은 정말 많이 모발 이식 수술을 합니다. 네. 그리고 치아도 임플란트를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평소에 관리를 잘하면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의사가 이제 얘기를 해줘요. 한 달에 한 번씩 오세요. 두 달에 한 번씩 오세요. 근데 오늘 갔더니 세 달에 한 번 오라 그래서, 아마 치아가 많이 좋아졌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본인 치아에 대해서는 항상 예, 병원에 가서 체크를 하세요. 예, 큰 비용 들진 않죠. 근데 귀찮죠. 근데 병원에 가면 주로 해주는 게 스케일링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잇몸이라든가 이런 치아라든가 다 뭔가 이제 불순물이 들어있고 예, 그게 이제 균이 돼서 이제 망가지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다 치료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그리고 치아가 예쁘면 이렇게 우리가 미소에 자신이 있잖아요. 이렇게 입을 크게 벌리고 웃을 수 있어요. 예, 그런 것들도 되게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님, 초사 여름방학 때 뭐 해야 될까요? 워낙 짧긴 합니다. 이정님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되죠. 하고 싶은 거. 근데 제가, 아이를 이렇게 키워보면서 느꼈던 거는 제일 중요한 건 정말 건강인데, 그 건강이라는 게 우리가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해요. 치료보다 예방. 예, 그리고 또 아이들이 커가면서 내가 공부하기 싫을 때 많은 아이들은 내가 아프다는 조금 핑계를 대기도 해요. 실제로 심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몸이 아프기도 하고요. 왜 우리도 일하기 싫을 때 꾀병 앓는 소리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도 그렇거든요. 물론 뭐 그런 거를 이제 원천적으로 봉쇄하라는 게 아니라 아이들 마음속에 내가 여기도 안 아파 여기도 안 아파라는 믿음이 있으면 인내심이 좀 더 강해지거든요. 저도 얼마 전에 무릎이 뭐 계단을 오르거나 뭐 이럴 때 이렇게 힘들잖아요. 보통 이제 근육도 다 없어지고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제 주변에 무릎에 대해서 수술한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무릎을 한번 정밀 검사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저는 그때 분명히 통증을 느꼈어요. 근데 아주 정밀하게 검사를 해보니까 무릎은 상당히 좋더라고요. 제가 손가락 이런 데는 굉장히 지금 조금 아픈 상태인데 네, 무릎은 좋았어요. 그걸 알고 나니까 요즘 이제 PT를 받으면서도 무릎에 대해서는 조금 자신도 있고 내가 무릎은 좋아 요 정도 운동은 해도 돼 라는 게 또 생기더라고요. 기준이 생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이들도 내가 배가 진짜 아픈 건지 아니면 위나 장에 문제가 있는 건지 그걸 질병적으로 체크하는 거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방학 때 무조건 병원 한번 쭉 가봐라. 예, 치과 치료도 받아야 되고 이비인후과 네, 그 다음에 내과, 그리고, 여자들은 이제 부인과, 예, 부인과, 그리고, 예, 남자들도 이제, 사춘기 오는 학생들 비뇨기과, 이런 식, 뭐 정형외과 가서 체크해도 되고요. 그래서 그런 체크는 저는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기간이 얼마 안 돼서 그 시간에 뭐 새로운 걸 한다기보다 저는 그냥 꾸준히 하던 학원을 다니면서 오히려 좀 여유를 갖고 그리고 내가 뭐 어떻게 좀 부족하다 한다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만일에 뭐 계속 교과 수학학원만 다녀요. 그런데 방학 때 조금 쉬운 버전으로 예, 문제 해결의 길제비 정도 한 번 풀어보면 상당히 도움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액세서리가 되게 많잖아요. 예, 그래서 또 한때 안 쓰던 액세서리가 있어요. 그래서 앤틱 제품이라든가 아니면 유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모아놨는데 아까 외출하고 들어오면서 베란간에 그 앤틱 목걸이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빨간색 린넨을 이거 베스트예요, 여러분들. 베스트. 이런 베스트. 네. 그리고 얘는 거의 뭐 10년이 훨씬 넘은 얇은 가디건인데 요즘은 이런 걸 팔질 않아요. 그래서 버리지도 못하고 그냥 오래 입거든요. 제가 옷을 갖다가. 예, 그랬더니 뭔가 진주는 솔직히 여름에 하면 더워 보여요. 이제 여러분 진주는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정말 조금 더 차가워졌을 때 예쁘고요. 좀 더 화사한 게 더 예쁘거든요. 예, 그래서 막 찾다 보니까 한 1, 2분 사이에 딱 찾은 게 얘예요. 너무 앤틱이죠.
예, 앤틱이죠. 근데 이렇게 캐주얼한 예, 모던한 옷에도 잘 어울려요. 생각보다. 예, 그래서 이런 걸 잘 하시는 분이 유튜버 중에서 EJ 옷 이야기라는 것을 운영하는 그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EJ 옷 이야기. 그분은 굉장히 그 패션 쪽에서 굉장히 오래 일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리고 외국 생활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어머니 때부터 굉장히 아주 이 패션에 감각이 있는 집안이더라고요. 예, 근데 유튜브에서 보면 조금씩 나오잖아요. 그런 사연들이. 예, 근데 그분이 정말 이 액세서리 코디하고 이 색상 코디는 최고예요. 그리고 옷도 새로운 옷을 사는 게 아니에요. 다 기존에 있던 것들. 정말 코디 잘 하시거든요. 제가 가끔 보는데, 그분이 이 앤틱을 참 잘하세요.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많이 살던 분들이 오히려 그 오리엔탈 쪽에 더 관심을 많이 갖고 또 그런 아이템들을 모아 놓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예전부터 항상 이렇게 모아 놓은 게 많은데, 예, 그분 보면서 이렇게 쓰니까 예쁘구나. 예, 그래서 자칫 여름은 액세서리를 잘 안 하게 돼요. 우리가 더우니까 귀찮으니까. 예, 그럴 때는 포인트로 딱 하나만 해도 되게 예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오늘 방송을 위해서 방금 제가 이 귀걸이 하나를 지금 얼른 하고 나왔습니다. 네, 괜찮죠? 예. 약간 안 맞는 것 같은데, 예, 근데 굉장히 어울리는 편입니다. GON9404님이, 안녕하세요, 코치님. 질문 드릴 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영유 3년차 7세 남아입니다. 엄마 연수 찬스로 외국생활 1년 예정인데 학년이나 체류지를 비교적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적절한 학년, 장소에 대해서 말씀 주세요. 일단은 아이가 이제 엄마랑 같이 1년을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북미권이죠. 뭐 미국이든 캐나다든. 그리고 저는 도시로 가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1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도시로 가야지 도시에 모인 사람들한테서 나오는 요즘 뭐 바이브란 말을 많이 쓰긴 하는데 여하튼 도시에서 좀 편리하게 영어 공부를 좀 하고 와라. 그리고 인프라가 좋은 데가 확실히 이제 도서관도 많고 또 사교육 기관들도 좀 있고, 예. 하나를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면 초1, 초2는 그 외국의 교육 과정이 너무 쉬워요. 예, 그래서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고요. 제일 좋은 거는 3학년 이제 보통 우리가 3월 학기지만 외국은 9월 학기거든요. 예, 그래서 그레이드 3로 들어가는 게 아마 좋을 거예요. 그러면 컨텐츠는 어렵지 않고 아이들의 그 민족 감정 같은 것도 별로 없고, 예, 아이가 좀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단 지금 1년은 조금 짧아요. 그래서 만일에 할 수 있다면 적어도 1년 6개월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마 아이가 평생 영어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예, 그렇게 갔다 오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좋은 찬스네요. 근데 물론 가면 꼭 영어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 문화라든가 아니면 여행이라든가 여튼 폭넓은 그런 견해가 생깁니다. 외국 생활하는 경우가. 예, 저는 아주 추천해요. 예,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네. 그리고 뭐 엄마 연수 찬스면 일단은 뭐 엄마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유급이란 뜻인 거죠. 예, 어떤 뭐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저는 2학년, 5학년 아이를 데리고 캐나다에서 2년 3개월 정도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정말 터닝 포인트가 많이 됐고 제 인생도 저도 그때의 경험과 그 다음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 일을 하게 된 계기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근데 가시기 전에 한 2년 정도 수학 선행은 디딤돌 기응 정도로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영어 문법이라든가 단어 같은 거, 그 다음에 간단한 스피치 같은 거는 준비해 가는 게 거기에서 적응하기 아주 좋습니다. 네.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여기서는 그냥 그런 거 잊어버리고 여기 현실에 더 충실하시다가 가기 전에 한 6개월 전부터 준비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조금 전에 이제 아들하고 통화를 좀 했어요. 아들은 이제 샌프란 실리콘밸리에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서부 쪽에 지인들이 많으니까 이제 주말에는 이제 굉장히 장거리 운전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비행기로 이제 움직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들이 이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즐거워하고 많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특히 저한테는 이제 지금 AI 소프트웨어라든가 여하튼 뭐 로봇이라든가 그런 얘기 많이 해주거든요. 그럼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부모와 함께 여행도 하고 부모와 함께 이렇게 장시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사실 다음 달에는 딸이랑 둘이 3박 4일로 일본에 가서 조금 쉬었다 올 거거든요. 여행할 거거든요. 그게요, 여러 형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딸이 효도 차원에서 뭐 다 제공을 하면서 모셔가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엄마가 스폰서가 돼갖고 다 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근데 어떤 거든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함께 하느냐 모시느냐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가 그래도 사지가 멀쩡하고 걸어갈 수 있다면 함께하는 여행으로 해야죠. 함께하는 여행. 그래야지 좋지. 계속 이쪽에서 받기만 하는 그런 관계는 너무 힘들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다. 곤님이 감사합니다. 늘 속 시원 대답 많이 배웁니다. 좀 더 고학년 5학년을 권하는 엄마분들도 있어 상대적으로 둔감한 엄마가 고민이 있었네요. 5학년 때는 불리해요. 일단은 거기가 이제 어렵고요. 내용이 어려워요. 학교 수업이 숙제도 잘 못해요. 어려워서. 그리고 사춘기가 오기 때문에 사춘기 그 다음에 약간의 왕따 같은 것들도 있거든요. 아시안을 배척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돌아왔을 때 여기에서 한국의 학교를 따라가기가 되게 불리한 게임이에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3학년입니다. 2학년까지는 거기 교육 과정이 너무 쉬워서 제가 추천하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질문을 여기저기 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그 의견에 따라 얘기하긴 하는데 경험해 본 사람과 또 경험을 하면서 성공한 사람과 경험을 해서 실패한 사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입맛이 별로 그냥 아무거나 잘 먹는 사람들한테 맛집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뭐 맛집이래. 그래서 뭐 줄 서서 먹고 맛있어. 이런 거랑 진짜 미각이 예민한 사람은 아무리 줄을 서도 맛집인데 맛집이 아니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남들이 가지 않는 곳을 맛집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조언을 구할 때는 상대의 컨디션을 좀 보셔야 돼요. 이 사람이 이거를 정확히 판단해서 나한테 해줄 수 있는 많은 경험치와 그런 것들이 있는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학년을 권하는 분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숙제 못해요. 제가 큰애를 5학년 때 가가지고 굉장히 고생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송강상이라고 그 울산에 송강정이라는 그 큰 그 식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강남으로 따지면 삼원가든 같은 거기가 불고기집으로 아주 유명한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송강상예가 그 손녀 때에서 3대 때 밀키트를 만들어 가지고 안동 한우로 만든 불고기 그리고 미국산 그 LA 갈비인데 초이스 등급이 6번, 7번, 8번 등급이에요. 왜 이렇게 뼈가 이렇게 길게 있는 데 있잖아요. 살 많은데 그런 LA 갈비 그리고 스페인 이베리코 돼지갈비 요 세 개를 저희가 한 3달에 한 번, 4달에 한 번 샤론 코치랑 그다음에 송강상이랑 조인해서 공구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부터 8월 3일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되게 조건을 좋게 했어요. 우리 샤밀리들을 위한 링크가 따로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송강상이라고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네이버 스토어로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에 샤밀리들을 위한 그 링크가 3개 열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우 불고기, 꽃갈비, 이베리코 돼지갈비
제가 입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예. 제가 본 것 중에서 불고기는 진짜 정말 유명한 불고기 집보다 더 맛있어요. 예. 그리고 꽃갈비는 고기라든가 이런 것들 되게 좋고, 제가 유튜브하고 지금 블로그에다 다 올려놨거든요. 제가 그 액션캠으로 찍었는데 육질이 장난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세트로 많이 만들어 놨고 15% 할인하고, 그리고 100세트까지 저희가 10만원 이상 구매하면 그 가위 2개랑 집게 있는 그 굿즈를 갖다가 드려요. 예, 그것도 저희가 의논한 거예요. 고기를 구울 때 좀 가위가 좀 약간 그 척척척 쓰러지는 거 되게 왜 경쾌한 거 아시죠? 예, 그래서 그 가위를 찾다가 예, 물건을 찾게 됐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가셔서 예, 사시기 바랍니다. 가위가 근데 100개밖에 없어서 조금 미리 예, 주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정현님이, 저는 반대로 아이가 초5 되는 시점에 남편이 해외 발령이 예정되어 있는데 코치님 말씀대로 한국에 돌아왔을 때 걱정이 되더라고요. 현재 초2입니다. 이런 경우는 있어요. 저는 어떤 경우도 봤냐면, 중학교 2학년 때 캐나다 온 친구가 있었어요. 중학교 2학년. 근데 이 친구는 목동에서 온 아이인데 공부를 굉장히 잘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선행도 이미 중학교 2학년 때 고등까지 다 끝났고, 그리고 다른 과목이 다 됐는데 영어만 좀 부족했나 봐요. 근데 엄마가 그때 이 아이를 특목자사 보낼 게 아니라 일반고 라인으로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나는 어차피 일반고 가서 의대 라인 탈 거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얘가 수학과학이 끝났으니까 영어를 가르치겠다 이러고 왔어요. 그리고 딱 1년 하고 갔거든요. 너무 효과적이었어요. 그래서 정현님도 5학년 때 선행을 한 2, 3년 빼놓는다, 그리고 다른 과목을 다 해놓는다, 그러면 갔다 와도 돼요. 예, 이게 왜냐면 돌아왔을 때 수학 때문에 우리가 좀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 맞게. 근데 보세요, 5학년에 갔어요. 그러면 6학년하고 오고, 중학교 1학년 1학기는 자유학기제라서 지필고사는 없고, 그리고 지필이 있다고 해도 한 학기 있고, 고입에 반영되는 거는 그리 많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 5학년 때 가도 상관은 없는데 그 대신에 그런 걸 해라. 영어 실력도 많이 키워놓고 수학도 선행을 많이 해서 거기 가서 내가 say no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견딜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힘을 만들면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질문에는 아주 베스트 학년이 언제냐, 그거를 이제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답을 그렇게 해드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늘은 여러분이 더워서 그런지 제가 뭐 귀걸이 얘기를 해도 뭐 밀키트 얘기를 해도 이래서 좀 재미가 없는데요. 라방하는 재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네? 재미가 슬금슬금 없어지려고 하고 있는데요. 하트를 위로하시나요? 제가 사실은 시내 갔다 오면서 보통 1시간 걸리거든요. 조수석에서 우리 남편 말에 의하면 코를 골고 잤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코를 골고 자고 와서, 저는 이제 잤으니까 에너지가 다시 확 돌아왔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옷도 안 갈아입고 지금 바로 딱 지금 여기 앉은 거거든요. 여러분, 나 라방 얼른 하려고 하고 이제 쉬려고. 너무 웃기죠. 정현이 코치님의 언제나 명쾌한 답변이, 오늘 명쾌한 답변 이게 저긴가요? 위에는 늘 속 시원한 대답이고, 아래는 명쾌한 답변. 한국어가 이래서 재밌는 거예요. 이거 유창성이라고 하거든요. 똑같은 뜻을 여러 말로 바꿔서 할 수 있는 거, 고급 한국어죠. 영어도 우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영어도. 네. 네, 가이드가 잘 잡히는 것 같다. 감사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 일을 오래 했잖아요. 그러다 보면 정말 10년 만에 연락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꾸준하게 연락하시는 분도 있고, 아예 정말 좋은 학교 갔다, 군대 갔다, 이런 얘기도 전해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참 보람을 느껴요. 예, 그리고 그래도 내가 이 일을 해서 많은 학생들이 정말 좋은 방향으로 간다는 게 너무 기쁘죠. 예, 좋은 일을 한다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예, 뭐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하는 데까지는 초심을 잃지 않고, 예, 여러분에게 좋은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DNSWKS님은 다른 분들 질문에 대한 답변 들으며 도움을 받고 있어요. DNSWKS님은 뭐 상담하셔도 되지 않아요, 이제? 그렇죠. 그리고 아이가 워낙 매력적이잖아요. 걔는 정말 눈빛이 살아있어요. 뭔가 될 것 같아요. 뭔가 될 거. 저도 기대합니다. 뭐가 될까요? 저 예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프랑스 가서 유학 가서 예, 공부를 할까요? 유럽에 가서 예, 기대됩니다. 사람의 미래는 잘 모르잖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뭐 이 나이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도 못 해봤고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아침에 이제 그 김창옥 씨 아시죠, 여러분들? 방송하는 거를 본 적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그 유료로 이제 강연회를 하고 이제 그 청중들이 질문하는 거를 아마 따서 유튜브에 올리시나 봐요. 근데 이분이 그 지팡이를 짚고 이제 등장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허리가 이제 디스크가 터진 거예요. 근데 강연이라는 거는 몇 달 전부터 기획을 했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접수를 받았기 때문에 취소를 못해요. 저도 예전에 강남구에서 초청 강의를 제가 해드린 적이 있는데 정말 저도 허리가 디스크가 터졌는데 예, 오후에 병원 날짜를 예약을 하고 오전에 강의를 하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걷지를 못했었어요. 근데 이분은 그 속옷을 못 벗을 정도의 몸이었대요. 근데 이제 아마 척추에 그 놓는 주사가 있어요. 저도 가끔 맞아요. 되게 힘들었을 때. 그게 이렇게 척추를 이렇게 웅크리고 이 안에다가 주사약을 넣어주는 거예요. 스테로이드예요, 그게. 근데 그거를 맞고 오셨대요. 그래서 이제 보행이 어려우니까 지팡이를 집었어. 근데 자기가 또 다른 병이 있대요. 귀가 이제 질병이 있었는데, 근데 그분 아마 아버님 때도 귀에 조금 문제가 있으실 거예요. 아버님이 아마 농하거나 그러실 거예요. 근데 여하튼 2번의 수술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 귀를 만일에 좁혀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의사가 넓혀놨대요. 반대일 수도 있어요. 2번을 똑같이 이제 같은 병원에서 그렇게 이제 의료사고죠, 일종의. 예. 계속 안 좋으니까 현재 한쪽 귀가 아예 안 들린대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병원에 갔더니 그 병원에서 지난번 전에 수술하신 분이 잘못했다고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아마 굉장히 아는 병원일 거예요. 아는 병원, 아는 의사. 그러니까 밝히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제 당뇨 진단을 받으셨대요. 근데 당뇨가 이 갱년기 들어가면서 많이 그렇게 돼요. 저도 이제 당뇨의 전 단계거든요. 그래서 저도 고지혈증, 골다공증, 당뇨에 관련된 약을 먹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노인병이에요. 일종의 노인병. 근데 그분은 아직 50대란 말이에요. 근데 여튼 되게 본인도 되게 충격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가 정신과적인 또 치료를 받는 거는 이 유튜브를 하면서 아니면 강의를 하면서 직업병인 거죠. 내가 웃기게 말해야 된다, 즐겁게 해야 된다는 게 강박이 생기고, 또 유튜브를 하면서 뭐 조회수라든가 구독자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서 막 예민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매일매일 보신대요.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게 유튜브 개설자들, 관리자들이 볼 수 있는 통계 사이트가 있거든요. 예, 그걸 이제 매일매일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많은 요인들이 그분을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힘들게 하는 거죠. 예, 저는 보면서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이 되고, 그러면서, 이게 자꾸 이렇게 멘탈 관리를 하고, 다른 데서 또 기쁨을 느끼고, 예, 그래야지 이게 유지가 되지, 이런 쪽으로 너무너무 막 몰두하고, 이게 다인 것처럼 살면 피폐해지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뭐 여행도 자주 다니고 또 문화활동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과 관계라든가 아니면 이런 우리 라방 같은 것도 사실 이게 뭐 조회수예요, 돈이 돼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하고 소통하면서 굉장히 행복하고 또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즐거운 거거든요. 예, 여튼 내가 내 행복을 위해서 나를 관리할 수 있는 걸 여러분 꼭 만드셔야 돼요. 이렇게 정신이 한번 무너지면요, 육체는 뭐 따라서 무너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고통받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건강하게 우리 행복하게 살자고요. 네. 자, 또 질문 하나 받을게요. 예, QQE님은요, 7세 일반 유치원을 다니는데 엄마표하고 또 화상 영어도 한대요. SR은 3.6. 지금은 영어를 학습처럼 하지 않고 재미있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초등 들어가자마자 영어 학원을 보내야 할지 아니면 영어 도서관 같은 곳을 보낼지 고민입니다. 아니면 계속 하던 대로 하다가 2학년, 3학년 때 학원을 보내도 될까요? 영어는 지금 엄마가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그리고 사실은 1학년, 2학년까지 학원을 안 다녀도 돼요. 그런데 단 영어가 리딩 중심으로만 하면 안 돼요. 예. 내가 책을 읽었으면 쓸 수도 있어야 되고 라이팅, 내가 들을 수 있으면 말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reading, listening, speaking, writing 이 네 가지 영역이 골고루 들어가게 엄마표를 하시면 됩니다. 예,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다가 이게 왜 우리가 엄마표로 하다가 학원을 보내냐면 둘 다 지쳐서 엄마도 이제 막 그 수발 드는 거잖아요. 그거 너무 힘들고 아이도 자꾸 엄마가 짜증내니까 예, 선생님이 나를 대하는 태도랑 엄마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또 나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친구들이랑 하고 싶고 그런 요인들도 있어요. 학원 가는 요인들이 그때 가도 된다라는 거 하나. 근데 현실적인 조언을 드린다면 저라면 지금 일반 유치원을 다니니까 초등학교 1학년은 영유 연계되는 애프터스쿨 있죠. 주 5일짜리 그걸 한번 1년을 한번 하면서 부족한 부분 메꾸면 어떨까라는 현실적인 팁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영어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자꾸 입시 선생님들이 하는 말은 그러니까 이게요. 입시하고요. 입사는 달라요. 예. 그러니까 입시는 돈을 쓰는 거죠. 입사는 돈을 버는 거죠. 다른 거예요. 예. 영어가 차지하는 비중 같은 게 많이 달라요. 그래서 특히 내신만 하거나 수능만 하는 선생님들은 영어 자체를 그냥 수능 영어, 내신 영어에 국한해요. 근데 그런 영어는 필요가 없거든요. 별로 나중에는. 예, 그것보다 더 심오하고 더 깊고 그리고 내 생각을 내 의견을 말할 수 있고 또 상대와의 협업에서 언어가 불편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우리의 궁극적인 영어 학습의 목표는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밸런스를 맞게 하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상징화하는 게 이제 공인 점수입니다. 예, 그래서 IBT, 토플이라든가 뭐 ELC라든가 뭐 이런 방향으로 나가면 되는 겁니다. 코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택투 준트님은 중랑구 초사남아 아이가 사춘기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항상 해오던 숙제 양인데 많다고 하고 본인 방에 들어가 만들기 하며 놀고만 싶다고 해요. 3D 펜, 글루건을 이용해 좋아하는 집, 자동차, 총칼 등 만들고 총칼 등 만들고 싶어하는 것을 만들고 전시하기에 3, 4개월 빠져 있습니다. 핸드폰이나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지켜봤지만 숙제를 점점점 싫어합니다. 뭐 나쁘진 않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엄마가 생각하는 그 학습의 다른 과목을 이제 그 시간을 침해하니까 이제 엄마가 화가 났겠죠. 주간 계표를 좀 만들어서 아이랑 좀 잘 의논해서 이것 자체를 저는 막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저라면
이 아이가 만든 거에 대해서 일지를 써보거나 아니면 네가 이거를 만들기까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이디어 일지, 약간 이제 탐구 보고서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조금 더 격려해주고, 그리고 이런 거를 하는 아마 외국에 유튜브 찾아보면 영어로 이런 거를 보여주는 유튜버들도 있을 거예요. 예, 뭐 키즈 코너 가면 그래서 영어도 같이 좀 배우고, 그래서 그 만들기 메이크를 갖고 많이 그 다른 과목과 연계시킨다면 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이게 하루에 이제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으니까, 그래서 이 시간 관리 측면에서는 엄마랑 아이랑 의논해서 서로 약속을 지키는 범위, 예,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라라 루비님은 코치님 답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희 아이도 집에서 하고 1학년 때 영유에서 운영하는 어학원에서 테스트 보고 영유 출신 아이들과 수업 받았어요. 응원합니다. 그렇죠? 예. 그게 더 맞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엄마가 해주는 게 만일에 띄엄띄엄 13579라면 그런데 가서 예 2468 이런 식으로 메꾸는 거거든요. 그러면 덩어리가 커져야 단단해져요. 그럼 실력이 많이 느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엄마표를 하는 사람들은 엄마표만 하는 거에 맹신하면 안 돼요. 그건 종교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항상 객관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툴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잘할 수 있어요. 저도 엄마표 한 사람이에요. 네. 유진님은 다시 질문을 정리해서 올리세요. 네. HS님이 7세 여아, 오늘은 7살 타임인가요? 4시 50분 대는 7살 엄마들만 모여있다. 그래서 저한테 그때 우리 김미연 씨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유아맘들 돈 많이 쓰는, 그렇다고 또 미래가 잘 보이지도 않는 우리 유아맘들을 위해서 뭔가 하나 해달라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올해는 제가 조금 바빠서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유아맘 중에서 아주 열심히 한 분하고 콜라보래도, 왜냐하면 이게요, 이번에 제가 중등반 클래스 만들 때도 사실은 중학교 엄마랑 같이 콜라보 한 거거든요. 우리 김희연 씨, 김 기자 아시죠? 김 기자가 중학교 3학년 엄마예요. 예. 그래서 잠실 살다가 6학년 때 대치로 와서, 예, 그래서 대치에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보내는 거거든요. 예. 와서 뭐 힘든 거 많았죠. 그런데 이번에 3-2학기, 3-1학기죠. 1학기에 1학기에 토탈로 예, 상 받았잖아요. 예. 그거는 우리가 진짜 많은 사람들이, 물론 아이가 제일 열심히 했죠. 그거는 뭐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아이가 열심히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인프라가 그렇게 또 만들어주는 것도 있거든요. 저도 뭐 그렇게 했고, 아이들을 갖다가. 그래서 이런 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되게 잘해야 된다는 거. 예.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볼게요. 네. HS님이 네. 7세 여아 오르다 음물하다가 현재는 선생님이 이사를 가셔서 그만두고 저와 매일 연산 창의력 교재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이와 합이 잘 맞아서 서로 즐겁게 공부하고 있어요. 목동 CMS, 소마, CMS 테스트 보면 탑반이 나오는 수준인데 이렇게 테스트만 보고 초3까지 제가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학원 보내지 않고 엄마와 즐거운 수업이라면 유지해도 괜찮을까요? 창의력 수학학원은 초저에 보내야 한다고 하셨던 말씀 기억합니다. 답을 드린다면, 좀 더 솔직한 답을 드린다면, 출판되어 있는 창의력 교재는 수준이 평이하다고 보셔야 돼요. 예. 즉, 집에서 즐겁게 엄마랑 할 수 있을 정도의 교재다. 엄마의 실력을 내가 낮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CMS나 이런 데는 훨씬 더 상위 개념으로 만들어 놓는 커리큘럼이 있어요. 만일에 그게 똑같다면
누가 그런 학원을 가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고력 수학은 교구가 아니라 이제 지필로 하는 거고, 이거는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뭐 대학원을 가거나 입사를 가거나 했을 때 적성시험과 되게 유사하고 두뇌 개발 쪽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라면 아이가 되게 똑똑하고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엄마보다 오히려 전문가한테 한번 맡겨보면 어떨까. 네, 케이지 가서 검사 한번 해보고요. 케이지에 붙는다 그러면 거기 좀 다녀보는 거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지유님이 초3 여아, 네, 수학 때문에 걱정입니다. 저랑 문제집 풀다가 자꾸 싸우게 되자 공부방을 보냈어요. 그런데 문제집에서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보라고 해도 또 틀리고, 하지만 선생님은 잘한다고 하시니까 객관적 평가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대형학원으로 옮겼어요. 월말 평가, 단원 평가 너무 만족스러웠는데 아이가 버거워합니다. 진도가 빠른데 개념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초3 수학을 어떻게 할까요? 소규모를 보내자니 아이 위치 파악이 힘들고 대형은 벅차고 과외를 해야 될까요? 학원은 많고 주변에 조언도 다양해서 갈피 잡기가 힘들어요. 근데 엄마의 생각을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엄마의 생각을.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가 학원 시스템에 그렇게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대형 학원, 작은 학원, 과외 이런 것들이 그렇게 다른 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아이가 수학적 개념부터 잘 돼 있는지, 그리고 그런 근육과 같은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이제 기술로 들어갔을 때 잘하는지,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일단은 엄마표 하다가 이제 서로 싸움이 나가지고 공부방을 보낸 거잖아요. 예. 근데 바로 또 대형학원을 보냈어요. 계속 왜 실패의 경험을 줄까요? 아니, 엄마가 판단했을 때 공부방이 괜찮다 그러면 믿고 맡겨야죠. 적어도 6개월은 아이가 적응하고 아웃풋이 나올 때까지. 그렇죠. 지금 엄마의 생각은 시스템을 바꾼다고 수학이 느는 건 아니다. 어디든 얘한테 맞는 곳에서 진득하게 하고, 그리고 문제집을 많이 푼 드릴식보다 오히려 얘한테 정말 적어도 이과를 나온 선생님이 얘를 수학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그런 시스템에서 얘 공부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이해되셨나요? 예. HS님이 역시 무릎을 탁 쳤어요. 진심으로 같이 고민해주고 현명한 답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무슨 답을 했죠? 네네네네. 사고력 수학. 그렇지 않을까요? 어떤 분들은 막 그 사고력 수학은 교구가 아니고 보드게임도 아니고 수학 동화도 아니거든요. 예, 정말 종이로 보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윤기훈 선생님이, 우리 대치동의 수학자가 윤기훈 선생님이 사고력 수학에 관련된 강의가 있어요. 예, 저희 샤론 코치 클래스에 있거든요. 그 강의 한번 꼭 들어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이렇게 만만하게 내가 팩터 한 권 풀었다고 내가 사고력을 했구나 라는 말을 못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해보라는 겁니다. 해봐라. 이어폰으로 조금 보실게요. 패드를 예전에 아들이 쓰는 거를 하나를 쓰고 하나는 새 건데, 얘도 막 업데이트하라고 난리치고, 그리고 아마 이 그 충전 부분이 좀 망가진 것 같아요. 100% 충전도 잘 안 되고. 여하튼 사람이든 기계든 오래 쓰면 다 망가지고, 예, 다 AS를 원하는데 저는 AS를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사랑을 원하는구나, 관심을 원하는구나. 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은 제가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코어를 확인해야 돼요.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 본질이. 예. 근데 여러분들은 막 생각도 하기 싫고 또 사실은 문제가 많으니까 그냥 얼른 땜빵을 하려고 해요. 땜빵. 땜빵이란 말밖에 정확한 표현이 없어. 미봉칙이라고 하죠. 미봉칙. 예. 그런 건 안 돼요. 본질을 바꿀 수 있어야 돼. 본질이 뭔지. 예. 그러니까 대부분은 거의 그 본질이란 말을 공부에서는 사실은 동기란 말하고도 비슷해. 내가 하고 싶어야 돼. 동기는 기운이 에너지가 움직이는 거거든. 그게 되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잘 파악을 해보고 이게 문제가 뭐였는 걸 한번 한 이틀만 고민을 해봐요.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온갖 생각을 하는 거야. 온갖 경우의 수로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러면 조금씩 답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만일의 결정이 되면 진득하게 해봐라. 괜찮을 거다. 진득하게 꾸준히 수학 근육을 키워주는 거 잊지 않을게요. 네, 하시면 됩니다. 아주 애긴데요. 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유진님이 대전 유성구 초5, 예, 5세 여맘입니다. 초5가 되다 보니 둔산으로 가야 할지 매일 고민입니다. 초5 아들만 생각하면 크게 욕심이 안 나다가도 이제 막 교육이 시작되는 작은 아이를 보면 학군지 욕심이 나기도 하는데 제가 어떤 결정을 하면 좋을까요? 초5 아이 영수는 보통 수준이나 내성적인 아이로 새로운 것에 거부감이 크긴 합니다. 지금 5학년 8살, 9살, 10살, 11살, 12살 그리고 5살. 근데 엄마가 자꾸 무게중심이 5살로 가려고 그래. 안 되죠. 네. 5살은 좀 잊어버리고 지금은 초5에 맞추셔야 돼요. 근데 얘가 지금 유성부에서도 보통인데 학군지로 가면 더 자신감을 잃지 않을까요? 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저라면 지금 내가 사는 곳에서 조금 더 애를 백업을 해줘서 더 실력을 만들어서 오히려 중학교 1학년 때 그때 옮겨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도 작은 애는 6세, 7세잖아요. 그렇죠? 지금 자꾸 엄마가 마음이 얘는 그냥 평범한데 얘를 어떻게 한번 키워볼까?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큰아이한테 집중할 때다. 그래서 큰아이의 실력을 현재 실력보다 조금씩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요. 그리고 이사는 진짜 그때 내가 이제 둔산 가도 아이들하고 경쟁할 수 있어. 적어도 나는 상위 30% 안에 들을 수 있어. 그럴 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움직이지 말아라. 큰애가 상처받고 자신감을 잃는다면 그건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큰애가 잘 돼야지 작은애가 따라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중요하죠? 네. 중요하죠. 자, 네. 슬로우리님이 초2 여하 사립초 영어반이 고급, 중급, 초급으로 나누어 있는데 학부모가 선택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 성적은 고급으로 나왔는데 제가 볼 때 아이 수준이 고급과 중급반 사이인 것 같아서 고급에서 좀 어렵게 배우는 것보다 중급을 선택해서 쉽게 재미있게 수업을 듣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변 엄마들은 고급반 아이들이 수업해도 환경이 더 나아서 고급반으로 보내는 게 나을 것 같다는데 뭐가 좋을까요? 사립초에 2학년이 고급, 중급, 초급이 얼마나 차이가 날 것 같아요? 네? 엄마 이 질문 자체가 너무 거창하게 생각을 하는 거야. 사립초 2학년이야. 그리고 영어가 고급, 중급, 초급인데 학부모가 선택 가능하대. 그 얘기는 뭐예요? 똑같다는 뜻이야. 별 차이 없다, 실력이. 그걸 먼저 딱 눈치를 채야지. 그게 그거구나. 근데 얘가 성적이 고급이 났어. 그냥 다니면 되지. 거기 가서 얘가 치일까봐 걱정을 해요? 뭐 얼마큼 차이가 날까? 난 별 차이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약간의 긴장감은 공부를 할 수 있게 도와주거든. 갔더니 자부심이 생기잖아. 야, 내가
그래도 집이 고급반에 있어. 근데 애들이 되게 잘하는 것 같아. 안 되겠다. 나 집에서도 숙제 열심히 해야 되고 복습해야 되고 그렇지 않아? 그럴 것 같은데? 예, 그냥 고급에서 해라. 아시겠죠? 초스 와이프님이 질문을 위에 있다고? 초스 와이프님, 성격 급하지? 지금 내가 슬로울리 질문하고 있거든? 그 다음이 자기 차례야. 그러니까 조금 차분해봐. 이런 것도 벌써 이렇게 빨리빨리 하면. 내가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다. 남편이 경상도 사람인데 정말 성질이 급해. 그래서 내가 진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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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다운 캄다운 캄다운. 정말 그 얘기를 많이 하다니까. 막 운전할 때도 막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손해야. 손해. 성질 급하면 손해. 아시겠죠? 그럴 필요 없어. 조금 차분해도 괜찮아. 급하지? 기다려. 유진님이 간략하게 질문을 드렸지만 제 마음을 너무 잘 파악해 주시고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작은 아이에게 점점 눈이 가던 참인데 큰 아이에게로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유진님, 큰애가 잘 돼야 돼. 무조건 큰애가 잘 돼야 돼. 나는 큰애랑 작은애랑 4살 차이고 작은애가 워낙 공부를 잘했잖아. 그치? 근데 지금은 큰애가 진짜 어깨 피고 있거든. 정말로. 큰애가 잘 돼야 돼. 그리고 이게 기강이 이렇게 생기는 거야. 집안도 작은 사회야. 그래서 특히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은데 큰애한테 집중. 아시겠죠? 자, 치오스 와이프님. 초1 남아 영유 1년 반 다녔고 영유 연계 초등부를 계속 다닌대. 내년 1월에 4개월 정도 해외에 나간다. 출국한 2, 3개월 전에 영어학원을 그만두고 영어 도서관으로 돌려서 책 좀 많이 읽게 하고 싶은데 코치님 생각은 어떨지. 4개월, 그 꼴랑 4개월 가는데 뭘 그래. 그리고 뭐 내년에 초2인데 그 영어학원 다니던 거 다닌다고 뭐 얘가 뭐 거기서 못하겠어? 영유 연계해서 책 많이 읽을 수 있는데 뭐 나는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그 학원 다니면서 저 잠깐 외국에 나갔다 옵니다. 아이가 외국에서 자기소개라든가 아니면 얘 장기라든가 이런 것도 좀 도와달라고 오히려 스피킹을 좀 도움 받으세요. 아시겠죠? 4개월인데 뭘 움직여. 그냥 하다가 가도 돼. 그냥 일상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4개월 갔다 와도 된다. 내가 4년이랑 뭔가 폼을 잡는데 4개월이잖아. 4개월. 아니다. 슬로님이 답변 감사합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빨리.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분들 있지 막 나는 막 너무 전략적이야. 나는 너무 계획적이야. 막 나는 너무 이러지 마. 인생이 나 혼자 계획을 세운다고 뭐가 따라오질 않아. 어떤 사람이 그 얘기하더라. 아무도 당신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참 슬픈 말인데 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냥 나한테 관심 있는 건 나야. 나. 그러니까 내 본의로 생각하면 돼. 내 본의로. 그냥 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얘가 뭐 1년을 그만두는 것도 아니고 4개월 갔다 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겨울방학 때 잠깐 외국 나갔다 오는 거 똑같아. 거기에 1개월 추가잖아. 그럼 뭐 가서 뭐 얼마큼 하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하던 거 하다 가라. 그래도 괜찮다. 잠깐만. 또 너무 썰렁해져가지고 에어컨이 20도로 돼 있었네. 자, 초스 와이프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학원 시간에 쫓겨서 준비를 못하고 가는 게 아닐까 걱정이 들었는데 역시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은 명쾌한 컨설팅이야? 우리 그 네이밍은 마라맛 컨설팅인데 아직도 여러분 마라를 많이 먹어요. 나는 마라를 한 번도 안 먹어봐가지고 나는 순한 거만 먹는 사람이거든.
명쾌한으로 바꿀까? 명쾌한하면 약간 약 같지 않아? 저번에 왜 그 숙취 해소제로 유명한 어떤 브랜드가 있는데, 얼마 전에 숙취 해소제를 갖다가 막 브라인드 테스트를 몇십 개를 했나 봐. 그게 이제 발표가 났는데, 걔가 거의 수준 미달로 나왔더라고. 정말 기가 막혀. 술 먹으면 맨날은 아니지만 여태 힘들 때 그거 사 먹고, 야, 역시 좋은 효과인데 했는데 아니었나 봐. 여하튼 세상은 진짜 이렇게 사실을 알아본다는 것도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사실이란 말보다 상식이란 말 더 좋아해. 그냥 커먼센스. 그게 더 좋아. 사실 아니면 어떡할 거야. 그거 알고 싶지도 않아. 너무 무서워. 그런 거 아는 것도. 자, 온유님이 코치님, 네, 인천 송도, 네, 그레이드 2 남아, 네, 그레이드 4 최대위기인가요? 영유부터 최대위기 아닌가 봐. 비인가래. 영유부터 비인가 국제학교 다니고 있다. 학교의 상황이 안 좋아서 1년 정도 쉬고 다시 국제학교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1년을 공립을 갈까 하는데 홈스쿨링을 할지 고민돼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근데 국제학교를 너무 많이 다니는 거 아니야? 지금? 그 돈을 조금 우리 아끼자. 아껴. 그리고 이제 그냥 공립으로 다니는 게 어떨까? 아예 국제학교 안 가면 어때? 그리고 간대면 더 좋은 학교로 오히려 최대학으로 좀 들어가든가 나중에 상을 보고. 저는 비인가를 오래 다니는 거는 좀 비추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퍼블릭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예, 괜찮아요. 네. 그래서 엄마가 아이에 대해서 조금 그 전체적인 로드맵을 좀 다시 짤 필요가 있다. 홈스쿨링을 반대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학교를 다닌다는 재미도 있어요. 여러분 막 그 배드민턴 동호회 이런 게 배드민턴만 재밌다고 그렇게 하겠어요. 거기 가서 게임하고 사람도 사귀고 끝나고 맥주도 한잔하고 그런 소셜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거 되게 중요하지 않아요? 홈스쿨링에서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 하려고 얘를 갖다가 아니에요. 엄마 늙어. 그런 거 하지 말고 나는 이참에 그냥 운명이 이제 공립을 다니라는구나. 공립 보내요. 공립 괜찮아. 난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랬으면 좋겠다. 다시 비인가 가는 건 반대. 아예 미국 대학으로 갈 거다. 그러면 아예 좋은 학교를 보내라. 왜 좋은 학교가 필요하냐면 교육과정도 중요하지만 거기 모인 학생들도 중요해. 여기도 봐봐. 비인가가 왜 학교를 그만두겠어? 애들은 다 나가. 그러니까 운영이 안 되는 거지. 뻔하지 않아요? 운영이 안 되면 좋은 강사를 쓸 수 있겠어요? 당연히 못 쓰지. 계속 이렇게 연결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 아니다. 아시겠죠? HJ맘님, 중1 남아 중간고사는 잘 보더니 기말은 생각보다 틀린 것이 많아요. 여름방학 내내 어떻게 보낼지 걱정이고 2학기 자유학기제도 미리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격려하고 챙겨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HJ맘님은 샤론 코치 클래스라고 저희 그 온라인 강의 플랫폼이 있거든요. 거기 중등반 클래스를 꼭 들으세요. 중등반 클래스 거기 답이 다 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중간은 잘 보고 기말은 생각보다 틀린 것이 많다. 이 줄에 신경을 써야 돼. 중간고사가 잘 봤다는 얘기는 실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시험이 쉬웠다도 돼. 그럼 당연히 기말은 어렵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범위가 많을 수도 있고. 그렇지.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중간에 잘 봤는데 기말이 생각보다 틀린 게 많아. 어떤 게 정상일까를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그냥 시험의 시스템을 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여름방학 내내 어떻게 보냈지? 그냥 원래 하던 대로 보내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 시험 본 거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답은 좀 해놓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엄마랑 같이 알고 넘어가자. 그리고 여기는 아마 2학기가 자유학기제인가 봐. 자유학기제는 자유학기제 그 안내를 다 해줘요.
뭐 과정이라든가 다 선택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다 나와 있으니까 중등반 클래스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온유님이 코치님 글만 보시고 모든 걸 파악하신다고? 온유님 뭐야? 성도 비인가?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이런 걸 갖다가 프리티님이 지난번에 마라마 조언을 듣고 각성해서 코치님 강의도 결제 듣고 있고 학근지로 이사하려 준비 중입니다. 하나라도 제대로 수준 있게 가르치는 말씀 새겨 잘 기억합시다. 나 기억나. 누군지. 고맙습니다. 그래요. 강의를 좀 들으면 여러분이 훨씬 더 유리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아들은 그 예비초 클래스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1학년, 2학년은 초등저 클래스. 그리고 3학년부터는 초등고 클래스가 A, B, C, D 4개의 강의로 나누어져 있고, 그리고 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부터는 중등반 클래스를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중등반 클래스 꼭 들으세요. 지금 들으셔야 돼요. HJ 맘님은 자, 룰루룰랄라님은 은평구 초2 여하 현재 EIE 어학원 주3회 CMS 주1회 야마하 주3회 발레 수영 영어는 1학년부터 했고요. 학원에서 습득이 빠르고 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요즘은 영어로 혼잣말이나 영어 문장을 써보며 스스로 말하고 싶어 해요. 화상 영어나 다른 영어 활동을 더 해줘야 할까요? EIE 어학원에서는 스피킹 안 돼요? 거기서도 할 텐데? 근데 만일에 이제 얘가 이제 입이 터져서 영어를 하려고 한다. 그럼 그 기간을 갖는다면 저는 화상 영어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은 어릴 때는 말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원서를 많이 읽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예. 유튜브를 또 활용해도 되고. 근데 현실적으로 EIE에서 스피킹 비중이 얼마인지를 먼저 체크해보고 만일에 거기가 그런 비중이 좀 적다. 그러면 오히려 어학원을 옮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스피킹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를 다 고민해봐라. HJ만 중등반 클래스 네.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엄마가 기본을 알아야지 할 수 있어요. 내가 모르면 자꾸 애매하게 하는 거야. 왜 옛날에 눈을 감고 코끼리를 만져보면서 코끼리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우화 같은 거 있잖아. 어떤 사람은 야 얘는 다리 하나가 나무만 해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 얘는 피부가 파도 같아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 그렇죠? 예,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거다.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한테 샤론 코치 블로그나 아니면 우리 인스타에 제가 올려놨어요. 네, 송강상의 밀키트 지금 할인 기간입니다. 아주 맛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보증합니다. 네, 지금 할인 찬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훈서님 들어오셨네요. 코치님 퇴근 전 정리하고 있는데 라이브 중이었는데, 네, 훈서님 고마워요. 그리고 벌써 구매하신 거예요? 예, 너무 감사해요. 저도 이제 저희 지인들, 제 친구들, 지방에 사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래도 나한테 도움을 줬던, 지금은 잘 안 만나지만 뭔가 나한테 도움을 줬던 사람한테 갚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도움이라는 게 물질도 되지만 사실은 정이거든요. 그때 얘가 나한테 해줬던 그런 말들, 아니면 얘가 그때 나한테 어떤 선물을 보냈었는데 내가 답을 못했었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하나의 숙제들. 네, 그래서 제가 요즘 그런 거를 좀 해요. 그래서 뭐 어떤 친구한테는 뭐 헌금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한테는 제가 이제 불고기 보내주려고 저도 이제 지금 살 거거든요. 네, 지금 되게 좋은 찬스예요. 저는 그 전에 선물 보냈을 때 다 정상가로 샀었어요. 예, 15% 할인해 준다니까. 예, 하면 저도 해보려고요. 조카들 생일 겸 방학 겸 선물하고 저희 애들 일용한 식량으로 구매했어요. 잘하셨어요. 처음에 공부할 때 조카들 보내줬는데 애들이 이모 부자냐고. 맞아요. 저도 제 친구들이 얘 너 부자냐고. 이만한 박스가 가니까. 근데 맛있잖아요. 있어서 뭐 좋죠. 예. 고기는 그래요. 예. 고기는
그냥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거의 그 채식 위주로 하지만 내가 고기를 먹어야 되겠다고 느낄 때 있잖아요. 뭐 기력이 없거나 아니면 그 달달한 단짠 냄새가 나거나 뭐 고기 굽는 냄새가, 갈비 냄새는 진짜 막 어지럽잖아요. 그럴 때 먹거든요. 예, 쟁여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훈서 언니 부자죠. 뭐 부자입니다. 네. 이제 그 밥을 먹을 때 저는 오늘 어제구나. 아니다. 오늘 아침이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시골에서 농사 지었다고 그 파는 그 오이가 있었어요. 어디 뭐 유원이나 이런 데 가면 할머니들이 갖다 파는 거. 근데 사실 그게 그 어떤 회사에서 단체로 나와서 판매만 한다는 말도 있고, 진짜 농사 지은 걸 파는 분들도 있고, 여튼 오이가 늙은 오이야. 사고 나니까. 그래서 오이를 제가 왜 그 돌려깎기 하면 씨앗을 이렇게 빼는 거 아시죠? 그 오이를 껍질을 벗겨요. 그런 다음에 이거 이렇게 돌려서 깎으면 안에 그 오이 씨 부분은 다 빠지고 오이 바깥에 아삭아삭한 부분만 날잖아요. 그거를 좀 쓸어서 거기에다가 제가 히말라야 소금 이런 거, 여러분 비싼 소금 집에 좀 있죠. 그런 걸 좀 뿌렸어요. 그랬더니 너무 맛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좀 시들시들하고 신선도는 떨어지는데 그래도 오이의 그 상큼한 맛이 있잖아요. 소금을 조금 뿌렸더니 너무 맛있더라고. 근데 여러분 맛소금은 MSG가 들어있으니까 그거 말고 그냥 소금, 가느다란 집에 비싼 소금들 한 통씩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넣어서 하니까 맛있더라. 그래서 그거랑 그냥 계란, 저는 계란 삶는 기계를 진짜 좋아해요. 반숙으로 딱 삶아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리고 제주에서 오메기 떡이라고 하나 이렇게 왔는데 그게 약간 가짜야. 내가 볼 때는 원래 오메기 떡이 제주 그러진 않거든. 그냥 콩 범벅이야. 근데 저는 콩을 되게 좋아해요. 콩팥 이런 거. 그래서 여튼 찹쌀하고 콩하고 팥하고 막 뭉쳐놓은 거예요. 예. 그럼 그거를 냉동실에 있는 거를 꺼내서 20분 렌지 돌리고, 아니 20초, 40초를 돌리면 그 포크로 이렇게 뜨거운 거 차가운 거를 막 섞으면 되게 맛있어요. 예. 그래서 그럼 그거 계란 하나, 오이 하나, 오메기떡 하나 먹으면 식사로 충분하더라고. 예, 우유 한 잔이면 더 좋고. 예, 그래서 여러분 집에 혹시 안 먹는 거 있으면 오이 그렇게 한번 먹어봐요. 아주 맛있다. HDM맘님, 코치님 질문 하나 더 있는데요. 중학교는 3일 동안 시험을 보는데 첫날 시험을 못 보니까 마음 잡는 걸 힘들어 하더라고요. 코치님은 아이들 시험 때 어떻게 해주셨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누구나 다 겪는 건데, 그래서 이제 내가 얼마나 마음이 단단해야지. 그래서 사실은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 시험을 점수를 안 맡긴 애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1교시가 있고 2교시가 있고 하루에 2개 보는 날도 있고 3개 보는 날도 있거든, 중학교들이. 그러면 1교시 때 내가 얼른 채점해보면 망쳤다는 걸 알거나 아니면 여튼 하나라도 틀리면 기분 나쁘잖아. 그러면 이제 멘탈이 흔들려. 그래서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채점 안 해요. 예, 안 하고 다 끝나고 해. 그래서 이건 내가 내 멘탈 관리를 해야 돼. 또 두 번째, 만일에 엄마가 이제 내가 시험 망쳤어 이랬는데 가만히 듣고만 있어야지. 내가 그럴 줄 알아서 너 엄마가 지난번에 공부하라 그랬지, 너 게임만 했잖아, 너 유튜브만 봤잖아, 네가 당하는 거야, 뭐 이런 말들 우리 하잖아. 그러면 안 돼. 그럼 애가 더 흔들려. 그래서 그냥 그럴 때는 괜찮아. 그리고 그거 속상해하지 말고 내일 시험을 잘 봐서 전체 평균을 한번 올려보자, 뭐 이런 식 좀 발전적인 그런 멘트가 되게 중요해. 아시겠죠? 룰루랄라님, 학원에서 스피킹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영어를 못해서 추가적인 것만 생각했나봐요. 학원에 상담도 해보고 결정해 보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본방 너무 기뻐요. 잘했어요. 학원을 최대한 뿌리 뽑아. 아까 누가 댓글을 달았더라고. 그 라이브 Q&A를 우리가 이제 쇼츠를 만들어서 했더니 질문하는데 얼마냐고 대놓고, 너한테 얼마 내면 내가 답변을 들을 수 있니? 뭐 이런 질문이야. 뉘앙스는 그랬어. 그래서 제가 아주 공손하게 라이브 때 질문하세요, 프리입니다,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인스타에 그 멤버십이 있어요. 샵크, 샤밀리 크라운이에요. 거기에 멤버를 가입하면 한 달에 10,000원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질문방이 있어요.
인스타에서 만들어준 구독자만을 위한 질문방, 거기에서 제가 Q&A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내가 또 답을 못 들었네 하면 우리 인스타 멤버십에 가입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LE 영님, 코치님 안녕하세요. 전에 라이브 때 영어학원 고민에 답변 주신 대로 기존 학원서 보내고 싶은 학원에 여러 번 테스트 보고 합격했습니다. 동기부여해 주시고 용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축하.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게 참 나한테는 의미 있어. 되잖아. 그렇죠. 너무 좋아. 잘했어요. HI님이 7세 여하 내년 1월에 주재원으로 5년 정도 나간다. 일반 유치원이고 영어 공부는 화상 영어하고 영어 동화책 읽기 정도 하고 있다. 더 준비해서 가야 하는 게 맞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아니야. 할 거 없어. 5년이나 가는데 뭐. 그리고 5년이면 롱텀이잖아요. 가서 뭐 적응하는 시간 다 쓸 수 있어요. 그냥 한국에서 오히려 5년이면 초등학교 5학년이잖아요. 그러면 한국에서 해야 될 유아 때 해야 될 것들이 있어. 유아 때 뭐 롯데월드를 가본다든가 아니면 여기에서 하는 체험활동들, 나라면 그냥 국내 여행을 좀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유아들이 읽을 책 같은 것들 좀 많이 읽고, 그래서 그냥 우리 보통의 7세, 8세, 9세들이 읽는 책들, 보통의, 그러니까 정서를 만들어주라는 얘기지. 그리고 보통의 아이들이 가는 우리 국내 여행, 왜냐면 거기 가면 해외 가면 이제 많이 해외살이 할 거니까. 그래서 한국에 대한 추억을 많이 만들고 가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된다. 아시겠죠? ASY님까지만 답변해 드릴게요. 영유 3년 후 초등 1학년 연계 중. 원서도 많이 읽고 열심히 하는데 그만큼 성과가 안 나와요. 반 레벨이 다운돼서 우는 아이를 보면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그러다가 급하게 문제 푸는 아이를 보면 또 화가 나고, 이제 초1인데 너무 가혹하구나 싶지만 아이는 또 열심히 하고 싶다고 합니다. 지금 다니는 원을 너무 편하게 다녀서 이제 옮겨줘야 하나 고민이다. 옮길 때 됐는데? 아니, 영유로 3년 나왔는데 초등 연계할 필요 없어요. 그냥 주 3회 정도 어학원으로 가도 돼. 그리고 영유 때 배웠던 거를 약간 복습하는 기분으로 가져도 괜찮아. 그게 훨씬 다지기가 되거든. 지금 학원은 옮겨라. HJ맘님이 엄마 마음부터 단단히 준비해야겠네요. 다음 시험부터 아이 마음 다치지 않게 최대한 자제하고 다독일게요. 중등 첫 시험에 이렇게 엄마 떨리는데 수능은 어떻게 볼까? 다독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약간 무심한 척해. 괜히 엄마가 섣부르게 막 위로해도 화나. 그냥 약간 나는 어떨 때는 되게 냉정하게 얘기를 해. 만일에 얘가 막 시험을 봤어. 못 봤다고 막 너스레더라. 그럼 딱 얘기해. 그만해. 내일 공부해. 이게 너한테도 이익이야. 이렇게 짧게 얘기를 해. 막 애를 갖다가 막 해줄 필요 없어.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돼. 애를 키울 때. 아니 지가 공부 못 해놓고서 왜 어디다 대고 엄마한테 그래. 그런 거 안 해도 돼.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자, 여기까지. JY님은 다음에 해드릴게요. 계속 연이어지니까. 얘들한테 너무 잘해주지 말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80%만 잘해줘. 20%의 여지를 남겨야지 걔네들이 우리를 존중하고 우리한테 잘 보이려고 해. 이것도 되게 중요해. 그렇지 않아? 그리고 엄마는 가끔은 쌩 바람이 날 정도로 무서워야 돼. 약간 저는 좀 그게 더 맞다고 생각해. 만만히 봐요. 인간이나 동물이나 약한 자한테는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나쁜 본능이 있어. 난 그거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런 거 함부로 못하게 해야 돼. 그래서 딱 잡아주고 아니면 아닌 거다. 때로는 혼도 내야 되는 거고, 이렇게 키우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